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고들 주제가 바로 인공지능으로 연애 상대를 찾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근데 이게 기존 방식이랑은 완전히 다른, 뭐랄까 좀 기묘하게 들릴 수도 있는 그런 접근법이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저희가 사람 만날 때 대부분 데이팅 앱 쓰잖아요. 그렇죠. 거의 다 그렇죠. 막 사진 수백 장 넘기면서 이 사람도 강아지 좋아하네, 나랑 취향이 같네 이런 거 찾죠. 맞아요. 공통점 찾기. 근데 솔직히 그렇게 해서 만났을 때 진짜 잘 맞는다는 보장이 있던가요? 사실 그게 어렵죠. 관계 심리학에서는 수십 년 동안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두 사람이 스펙이 어떤가? 이거보다 그래서 둘이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바로 그 상호작용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이죠. 네, 그게 핵심이죠. 그래서 오늘 자료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에 사귀기도 전에 AI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미리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다면? 와, 시뮬레이션이요? 네. 선년의 후팍 뭐 이런 개념인데 듣기만 해도 완전 공상과학 영화 같죠. 이 기술이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건지 또 정말 효과는 있는 건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관계를 시뮬레이션한다. 이 단어만 들으면 무슨 비디오 게임 같기도 하고요. 네, 좀 그렇게 들릴 수 있죠. 감정이 없는 로봇 두 개를 그냥 붙여놓는 느낌도 드는데 이게 어떻게 진짜 사람 사이의 그 미묘한 케미 같은 걸 흉내낼 수 있다는 건지 아직은 상상이 잘 안 가요. 자료에 보니까 LLM 텍스트 월드 엔진이라는 게 있던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네요. 텍스트월드 엔진이라는 게요. 거대 언어 모델을 이용해서 비유하자면 한 편의 연극을 만드는 것과 같아요. 연극이요? 네, 두 명의 배우를 캐스팅하고 또 그 배우들이 연기할 무대랑 대본의 방향까지 정해주는 역할을 그걸 동시에 다 하는 거죠. 아, 배우 캐스팅에 무대 감독까지. 맞습니다. 첫 번째 역할이 바로 그 배우, 즉 페르소나 기반 에이전트를 만드는 겁니다. 페르소나 에이전트. 네, 이제 당신이 제공한 프로필 정보 있잖아요. 뭐 성격, 가치관, 평소 말투나 글쓰기 스타일 같은 거요. 네네. 이걸 전부 분석해서 LMM이 당신을 대변하는 일종의 디지털 아바타를 생성해요. 단순히 20대, 서울 거주, 독서 좋아함 이런 정보 덩어리가 아니고요. 아, 그냥 스펙 나열이 아니군요? 네, 그렇죠. 실제 당신처럼 생각하고 반응하는 뭐랄까 가상의 인격체를 만드는 겁니다. 잠깐만요. 거기서 좀 더 들어가 보고 싶은데요. 나처럼 생각하고 반응한다는 게 이게 대체 어디까지 가능한 건가요? 제 유머 코드나 제가 어떤 상황에서 은근히 삐치는 포인트 같은 것까지 다 아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물론 완벽할 순 없죠. 하지만 놀랍도록 현실적인 디테일을 구현합니다. 특히 이 시뮬레이션의 핵심 중 하나가 에이전트가 겉으로 하는 말이랑요. 겉으로 하는 말. 네, 응답이라고 하는데 그거랑 속으로만 하는 생각, 내면의 생각을 분리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다는 점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걸 흉내낸다고요? 바로 그거죠. 예를 들면 가상연인이 뭔가 좀 서운한 말을 했어요. 네. 그때 당신의 에이전트는 겉으로는 아니야,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침착하게 답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저라도 그럴 것 같은데요? 하지만 동시에 내면의 생각으로는 사실 지금 기분 되게 별론데 이걸 지금 말하면 싸움만 날 것 같고 나중에 얘기해야 하나? 이렇게 고민하는 아주 인간적인 순간을 시뮬레이션하는 겁니다. 와, 이런 이중적인 시뮬레이션 덕분에 관계의 미묘한 갈등이나 심리전까지 재현이 가능해지는 거죠. 솔직히 그 내면의 생각 기능은 좀 섬뜩한데요? AI가 제 속마음을 그냥 멋대로 상상해서 시뮬레이션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보일 수 있죠. 제가 하지도 않은 생각을 근거로 상대방이랑 잘 안 맞는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건 거의 뭐 디지털 독심술인데 오류가 생기면 꽤 위험할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연구팀도 당연히 고민한 부분입니다. 물론 이건 진짜 독심술이라기보다는 당신이 제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확률적 추론에 더 가깝습니다. 확률적 추론이요? 네. 당신의 과거 대화 패턴이나 가치관 설문 답변 같은 걸 보고 이런 성향의 사람은 이 상황에서 이런 내적 갈등을 겪을 확률이 높다고 추정하는 거죠. 아하. 그리고 나중에 사용자가 직접 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고 아니, 나라면 이때 이렇게 속으로 생각 안 했을 거야 라고 피드백을 줄 수 있어요. 아, 교정이 가능하군요. 네, 그러면서 에이전트를 점점 더 실제 자신에게 가깝게 튜닝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게 아니라 뭐랄까 함께 성장하는 아바타인 셈이죠. 아, 사용자가 직접 교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군요. 그럼 일단 안심이 되네요. 그럼 배우는 준비가 됐고 두 번째 역할인 무대 감독, 즉 환경 모델링은 뭔가요?
이건 두 에이전트가 상호작용할 구체적인 상황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 그냥 자, 이제부터 자유롭게 대화하세요 하고 던져두는 게 아니에요. 아,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군요. 네, LLM이 아주 구체적인 장면을 제시하죠. 예를 들면 금요일 밤 11시 둘 다 야근하고 지쳐서 돌아왔는데 집안일 문제로 사소한 말다툼이 시작되는 상황. 이런 식으로요. 와, 정말 디테일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단순히 배경만 설정하는 게 아니라 대화의 흐름에 따라서 상황을 계속 바꿉니다. 한쪽 에이전트가 좀 공격적인 단어를 쓰면 LLM이 순간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같은 상황 묘사를 추가해서 분위기를 바꾸죠. 분위기까지 조절을 하는군요. 네, 반대로 한쪽이 유머로 받아치면 무거웠던 공기가 조금은 가벼워졌다고 묘사하면서 대화의 역학, 즉 다이나믹스를 실시간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 결국 이 엔진은 두 명의 디지털 배우와 그들이 처한 상황 전체를 하나의 살아있는 텍스트 연극으로 만드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상대방의 디지털 아바타를 만들고 그 둘을 아주 구체적인 갈등 상황 같은 무대 위에 올려놓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지켜본다? 이 말이군요. 네, 정확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현실적인 질문이 떠오릅니다. 실제 연애나 결혼 생활은 뭐 수십 년 동안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아주 길죠. 그 수많은 날들을 전부 다 시뮬레이션하는 건 불가능할 텐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죠? 맞습니다. 모든 순간을 시뮬레이션하는 건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사실 의미도 크게 없죠. 그래서 이 연구는 관계 심리학의 아주 중요한 통찰 하나를 빌려옵니다. 어떤 통찰이죠? 바로 결정적 순간, 크리티컬 이벤트 가설이라는 건데요. 결정적 순간이요. 네. 이 가설의 핵심은 이겁니다. 관계의 성패는 수천 번의 평범한 일상 대화가 아니라 아주 소수의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럼 우리가 매일 오늘 뭐 먹을까 잘 잤어? 하고 나누는 수천 개의 카톡은 관계의 성패에 거의 영향이 없다는 건가요? 영향이 아예 없다는 건 아니지만 오히려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한 큰 다툼이나 중요한 결정 하나가 모든 걸 결정한다. 이건 우리가 관계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 같은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그게 이 가설의 핵심. 희소보상, sparse words라는 개념입니다. 물론 일상의 소소한 대화들이 관계의 유대감을 만드는 데 중요하죠. 네. 하지만 관계의 방향을 확 틀어버리는 변곡점은요. 대개 갈등 상황, 중요한 의사결정, 위기의 순간 같은 결정적 순간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 변곡점.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가설은 사람들이 바로 그 결정적 순간에 자신의 본질적인 성향이나 깊은 가치관을 아주 일관되게 드러낸다는 거예요. 결정론적 결정 가설이라고 하는데요. 결정론적 결정이요? 네, 평소에는 다정하던 사람도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지극히 이기적인 선택을 반복하는 것처럼요. 아, 그러니까 평소에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다는 게 아니라 관계의 진짜 실력은 중요한 시험 때에 올랐을 때 드러난다 이 말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적인 시험 문제들만 골라서 시뮬레이션하면 효율적으로 궁합을 볼 수 있다는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이 가설 덕분에 시뮬레이션은 모든 순간이 아닌 가장 중요한 결정적 순간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이제 막 시작하는 관계라면 첫 데이트에서 돈 문제에 대한 가치관이 슬쩍 드러나는 순간, 아, 중요하죠. 혹은 서로의 정치적, 종교적 신념에 대해 처음으로 깊은 대화를 나누는 순간,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리고 장기적인 관계를 예측할 땐 훨씬 더 강도 높은 시나리오를 사용합니다. 자료에 나온 예시로는 이런 게 있어요. 한 사람에게 아주 좋은 조건의 해외 발령 기회가 생겼을 때 다른 파트너의 커리어는 포기해야 하는 상황. 와, 이건 정말 현실적인 갈등인데요. 그렇죠. 또는 자녀 양육 방식에 대해 두 사람의 가치관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 이런 순간들이야말로 두 사람의 진짜 궁합을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순간들만 콕 집어 시뮬레이션에서 효율을 높인다는 거군요. 정말 똑똑한 방법이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시뮬레이션이 끝나고 나면 그 엄청난 양의 대화 기록이 남을 텐데요. 그걸 보고 AI가 두 사람, 천생연분이네요. 아니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같은 결론을 어떻게 내리는 거죠? 마치 경기 결과를 판독하는 심판이 필요한 순간 같은데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실제로 그런 심판 역할을 하는 또 다른 전문 LLM이 등장합니다. 또 다른 LLM이요? 네, 이름도 아주 직관적이에요. 사랑 관찰자,
라고 불립니다. 사랑 관찰자. 이 관찰자는 마치 관계 상담사처럼 두 에이전트가 나눈 대화 기록 전체, 심지어는 그 내면의 생각까지 전부 검토하면서 관계의 질을 분석합니다. 그럼 그 사랑 관찰자는 뭘 기준으로 평가를 하나요? 뭐 싸우지 않았음, 대화를 많이 함 이런 단순한 기준은 아닐 것 같은 게요. 훨씬 더 깊이 들어갑니다. 단순히 대화의 양이 아니라 질을 보죠. 질이요. 서로의 의견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감정적인 지지를 보내주는지, 갈등이 생겼을 때 회피하지 않고 건설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합니다. 또 대화 속에 나타난 두 사람의 근본적인 가치관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도 중요한 평가 항목이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평가 방식이 상당히 입체적이에요. 단순히 궁합 90점 이렇게 퉁치는 게 아니라 여러 각도에서 점수를 매깁니다. 여러 각도라니 어떤 거죠? 첫째, A의 입장에서 B와의 관계 만족도는 몇 점인지. 둘째, B의 입장에서 A와의 관계 만족도는 몇 점인지. 이렇게 각자의 주관적인 만족도를 따로 계산해요. 아, 한쪽은 만족하는데 다른 한쪽은 불행한 관계일 수도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랑 관찰자가 제3자의 객관적인 시선에서 두 사람의 상호작용과 전반적인 궁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점수를 추가합니다. 아, 객관적인 점수까지. 네, 이렇게 각자의 주관적 만족도 2개와 관찰자의 객관적 평가 하나, 이 3가지 점수를 종합해서 최종 결론을 내리는 거죠. 훨씬 더 균형 잡히고 신뢰도 높은 평가가 가능해집니다. 알겠습니다. 이론은 정말 그럴듯하고 흥미롭네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실제로 효과가 있었나요? 네,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검증해 봤을 때 정말 사람들의 관계를 예측해낼 수 있었습니까? 네, 이 연구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연구팀은 기술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성격이 완전히 다른 2가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2가지나요? 네, 하나는 불꽃 같은 단기적 호감을, 다른 하나는 아주 현실적인 장기적 관계의 안정성을 예측하는 실험이었죠. 단기랑 장기. 흥미롭네요. 첫 번째는 스피드 데이팅 데이터를 활용한 실험이었습니다. 아, 스피드 데이팅. 짧은 대화를 나눈 남녀가 서로에게 또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할지, 즉 애프터 신청을 할지를 예측하는 게 목표였어요. 결과는 어땠나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이 시뮬레이션 기반 예측이 기존처럼 프로필의 유사성이 비교하는 방식보다는 더 나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오, 일단 기존 방식보다는 나았군요. 그럼 성공적인 거 아닌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기존 방식보다 나았던 건 사실이지만 전반적인 예측 정확도 자체가 아주 높지는 않았어요. 아,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첫 만남에서의 호감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첫눈에 반하는 화학적 끌림, 케미. 네, 케미, 혹은 외모, 목소리 톤 같은 텍스트로는 절대 파악할 수 없는 비언어적 요소들이 엄청나게 크게 작용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겠네요. 단기적인 호감 예측에는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아직은 명확한 한계가 있다는 걸 보여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케미의 영역은 아직 AI가 정복하지 못한 거네요. 그럼 장기적인 관계를 예측한 2번째 실험은 어땠나요? 사실 이게 더 중요해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2번째 실험, 즉 실제 부부들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래의 이혼 여부를 예측한 결과는 정말로 놀라웠습니다. 이혼 여부까지요? 네, 이 실험에서는 부부들의 당대한 설문 데이터를 바탕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결정적 순간 시나리오를 적용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죠. 결과가 궁금한데요? 그리고 그 결과 이 LLM 시뮬레이션 방식은 수많은 변수를 고려한 아주 정교한 통계 예측 모델과 거의 대등한 수준의 예측 정확도를 기록했습니다. 와, 통계 모델이랑 거의 비슷했다고요? 네, 이건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 기술이 번개처럼 치는 단기적인 끌림을 예측하는 데는 서툴지 몰라도 오히려 관계의 롱런 가능성, 즉 장기적인 안정성을 예측하는 데는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걸 보여준 거니까요. 아, 결정적 순간 가설이 제대로 먹혀 들어간 거네요. 바로 그거죠. 와, 그건 정말 놀라운데요. 단기적인 호감보다 장기적인 관계 예측에 더 강하다니 오히려 더 쓸모있는 기술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기술이 만약 더 발전해서 상용화된다면
우리가 파트너를 찾는 방식은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단순히 매칭 성공률이 좀 더 올라가는 것 이상의 변화가 있을까요? 그럼요. 단순히 더 정확한 매칭을 넘어서 파트너를 찾는 경험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세 가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세 가지나요? 첫째는 개인화된 진화입니다. 개인화된 진화.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사용자가 자기 아바타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고 피드백을 줄 수 있어요. 아니, 나라면 이 상황에서 이렇게 쏘아붙이지 않고 좀 더 부드럽게 말했을 거야 하고요. 네, 튜닝이 가능하다고 하셨죠. 그럼 에이전트는 그 피드백을 학습해서 다음 시뮬레이션에 반영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이 더 많은 피드백을 줄수록 이 아바타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당신을 완벽하게 대변하는 디지털 쌍둥이로 진화하는 거죠. 나만의 연애 아바타를 직접 키우는 거네요. 재밌는데요? 그렇죠. 둘째는 투명성입니다. 투명성. 기존 데이팅 앱 알고리즘은 왜 이 사람을 추천해줬는지 전혀 알려주지 않는 블랙박스였잖아요. 맞아요. 그냥 궁합 90% 이게 끝이죠. 네, 그냥 결과만 툭 던져줄 뿐이죠. 하지만 이 방식에서는 당신이 직접 내 아바타와 상대방 아바타가 나눈 가상 대화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볼 수 있습니다. 아, 대화 내용을 다 볼 수 있군요. 네, 아, 이 사람이랑은 돈 문제에 대한 가치관이 비슷해서 높은 점수를 받았구나. 혹은 갈등이 생겼을 때 대화로 푸는 방식이 나랑 잘 맞네 하고 시스템의 판단 근거를 직접 확인하고 납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묻지마 추천이 아니게 되는 거군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 능동적인 선호도 탐색입니다. 이건 어쩌면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에 가까운데요. 나를 발견한다고요? AI가 당신이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가상 시나리오를 계속 제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던 장거리 연애나 종교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같은 상황을 시뮬레이션 해보게 하는 거죠. 아, 새로운 상황을 겪어보게 하는 거네요. 네,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 당신 스스로도 몰랐던 자신의 중요한 가치관이나 연애에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포인트를 발견하도록 돕는 겁니다. 설문지에 답하는 수동적인 방식이 아니라 가상 체험을 통해 아, 나에게 이런 점이 정말 중요했구나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정말 매력적인 미래상이네요. 하지만 모든 기술에는 그림자가 있겠죠. 이 기술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넘어야 할 명확한 한계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가장 큰 한계는 앞서도 잠깐 나왔지만 이게 철저히 텍스트 기반이라는 점입니다. 아, 비언어적인 것들. 맞아요. 실제 우리가 소통할 때 표정, 말투, 목소리 톤, 눈빛, 제스처 같은 비언어적 신호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현재 시뮬레이션은 이런 것들을 전혀 담아내지 못하고 있죠. 또 다른 한계는 아직은 철저히 1대1 관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현실의 연애는 결코 두 사람만의 섬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네, 각자의 가족, 친구들과의 관계가 두 사람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즉 다자 간의 복잡한 역학은 아직 전혀 다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기술이 발전하면서 풀어야 할 아주 중요한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 나눴네요. 사진 몇 장과 취미 몇 줄로 사람을 판단하던 기존 방식의 한계에서 출발해서 AI를 통해 관계 상호작용 그 자체를 시뮬레이션하는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을 엿본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특히 관계의 향방을 결정짓는 소수의 결정적 순간을 포착해서 장기적인 궁합을 예측하는 데 상당한 잠재력이 있다는 점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의 본질은 결국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생각해요. 패러다임의 전환. 이 기술은 단순히 책 표지, 즉 프로필을 더 예쁘게 디자인하고 잘 고르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그 책을 사기 전에 가장 중요한 몇 챕터, 즉 상호작용을 미리 읽어볼 수 있게 해주는 혁신에 가깝습니다. 아, 미리 읽어본다. 멋진 비유네요. 그리고 이 모든 논의 끝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 아닐까요? 좋은 관계란 좋은 사람 두 명이 만난다고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 그렇죠. 결국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가진 개별적인 특성들의 단순한 합이 아니라 그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 만들어지는 관계의 역학, 그 자체라는 점입니다. 이 기술은 바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역학을 과학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려는 최초의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